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국회에 출입하는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우선 담화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담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공식 입장입니다.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 향후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을 조금 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이 향후 이 방안을 전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 정치권에서 지금 제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은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이런 발언들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중에는 당의 임기를 일임하겠다,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조금 주목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예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당에 넘긴 거로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이 현재 내란죄 혐의 수사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직접 어떤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우선 당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안에는 여러 정치적 어떤 셈법이 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현재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의 모든 것을 일임했을 때 적어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좀 어떤 극단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현재로서 적다고 보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그 변수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곧바로 내놨고요. 이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즉 잦은 사퇴 혹은 대통령 탄핵안 찬성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중 하나의 선택지를 거론한 거로 보이는데 이 취재진이 임기 단축 개헌의 가능성을 한 대표에게 물었을 때 한 대표는 임기를 포함해 당의 일임이 됐고 그것을 제가 논의하겠다.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한 대표의 이런 조기 퇴진에 대한 이 거론이 된 만큼 향후 당 상황에 따라서 이 대통령과 이 정국은 좀 더 급박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대통령 담화를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국민 배심과 그 분노만 더 키우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현재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이 사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요. 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 국민의힘을 공범으로 유도하는 꼼수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여당을 압박하는 발언들도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탄핵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에도 탄핵에서 뭐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군요. 네, 현재로서는 대통령 탄핵 외에는 전혀 선택지가 없다. 답이 없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 부결될 경우 민주당 측은 즉각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당론 부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로 이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즉각적으로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기도 거론을 했습니다. 이 12월 10일, 오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
종료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인 11일에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탄핵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안 외에는 이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 탄핵에 반대였는데 그 당론에는 지금 입장의 변화는 없는 거죠. 지금 의원총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까지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 일단은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는 당론은 유지하는 것으로 계속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도 오전부터 자정이 넘어서까지 계속 의원총회가 이어졌는데 사실 반대에 대한 당론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그리고 주진우 의원 지금 당 법률자문위원장이거든요. 이 세 명이 어제 저녁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서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통령의 답변도 좀 전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잘 알겠다. 의원들의 뜻을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뜻이 전해진 뒤에 오늘 이렇게 대국민 담화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국민의힘이 현재 오전부터 가진 의원총회 좀 분위기 관련돼서는 좀 내용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오전에 아까 의원총회가 잠시 정회됐을 때 이 신동욱 원내대변인도 이 의원총회 관련해서 잠시 어떤 분위기인지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큰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어제까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그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거든요. 근데 오늘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이 우선 약간 선회한 그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 취재진이 조 의원에게 그 입장을 바꾼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조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뜻을 일단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조기 퇴진,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우선은 조기 퇴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던 의원이 그럼 두 사람이었던 거죠. 안철수 의원하고 네, 맞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조경태 의원은 약간 입장을 선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우선 오전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좀 거친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수계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즉 국민의힘에게 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향후 임기를 일임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담화를 시대의 헛소리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 국회에 일임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부분을 조금 내세우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어떤 모종의 이야기를 사전에 나눈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서 한준호 의원이 좀 거론을 한 거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통해서 국회의 정치적 책임을 위임하겠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의 발언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현주 의원은 내란 수계를 대통령직에 그대로 놔둔다면 결국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면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표현하면서 거센 발언들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예정돼 있는 탄핵 표결안 그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네, 이제 당초 오후 7시에 표결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지금 오후 5시로 2시간 앞당겨서 본회의가 열린 뒤 탄핵안 표결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표결 처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 처리가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지금 소요가 될 거로 보이고요. 늦어도 6시 이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현재로서는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직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전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오늘 전체 300명의 의원 중에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할 경우에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 건데요. 이 범야권,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8표의 찬성표가 나왔을 때 이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대표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8표 이상의 당론을 이기고 그런 찬성표가 던져져야 오늘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가정이지만 네. 만약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보면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로 곧바로 이어지면서 전국 주도권이 곧바로 야권에 완전히 넘어갔거든요. 네. 결국 헌재가 이 탄핵안을 인용 결정을 했고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서 여권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한번 내지 못하고 야권의 정권을 다시 내주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 수사가 검찰, 경찰, 공수처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그 야권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함께 내란죄 혐의 수사로 특별검사 추진도 동시에 하고 있는 만큼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가 더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이 여당에서는 이대로 탄핵안이 그럼 가결될 경우 헌정 중단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겠고요. 그리고 결국 여당 내 중진들 사이에서는 이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내주는 길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표결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후 법적 절차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관에게 어떤 이제 표결이 이 다음 절차가 간다는 점 그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이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이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요. 네. 이후부터는 헌재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현실이 된다면 헌정사상 3번째 탄핵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지금 헌재의 어떤 구성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헌재에서는 현재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명 중에 3명이 공석이니까 6명의 재판관만으로 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6명만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게 법적인 문제는 없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헌재법상 문제가 없다는 게 현재의 법조계 중론입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에도 헌재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8명의 당시에 재판관으로 심리가 진행된 만큼 이번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어떤 중론이고요. 네. 다만 이제 탄핵안 통과가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추가 재판관 선임이 없다면 현재의 재판관 6명이 모두 탄핵안에 동의를 해야 이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중대사를 6명 재판관 전원 동의로 결론을 내리는 게 각각 재판관에게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헌재 구성을 살펴보면 6명 중에 보수와 중도 성향이 4명, 그리고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이 2명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향들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